안녕하세요. 3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차 시 수업 노트에 모두 다 정리해 주시기 바라요. 자, 노트에 지난 시간에 중복조합을 이용한 대표 예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첨가를 해보겠습니다. 방정식 A, B, C, D는 이퀄 20에 대하여 이거에 대하여 첫 번째 음이 아닌 정수인 해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 자, 얘를 뭘 이용할 수 있다고 했지? 중복조합 4H20 이렇게 따라서 23C 20으로 고쳐지고 얘는 23C 3으로 고쳐서 23, 22, 21 3 곱하기 2 3으로 나누니까 7, 2로 나누니까 11 따라서 23 곱하기 77. 자, 계산은 하지 말고 식만 써보자. 자연수인 해의 개수를 구하도록 하라 그랬어. 자연수인 해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 자, 그러면 또 어떻게 읽어진다? 얘는 자연수는 A-, B-, C-, D- 플러스 4가 20이 돼야 한다. 어떻게 치환했는가 기억하기. 그래서 모든 문자는 음화정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자는 음화정이 되어서 자, 얘는 A-, B-, C-, D-가 얼마이다? 16 이렇게. 그래서 4H16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얼마이다? 4 빠져서 16이지? 20이니까 19C 16 이렇게 읽어지고 19C 3으로 읽어졌다. 그래서 19 곱하기 18 곱하기 17 3 곱하기 2 여기를 나눠서 63 이렇게. 그러면 93 27에다가 47 곱하기 93 27 47 곱하기 17. 자, 세 번째 A, B, C, D가 모두 양의 홀수인 해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 자,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 양의 홀수. 자, 홀수가 되려면 1, 3, 5, 7, 9 이런 숫자들만 대입을 해가지고 20이 되는 경우를 찾도록 하래. 그러면 경우를 일일이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A, B, C, D를 뭐라고 치환할 것인가? 자, 뭐라고 치환할 것인가? 2A 다시 플러스 1. 그럼 A-에다 0부터 대입을 하면 1이라는 홀수 나올 수 있잖아. B를 2B 다시 플러스 1, C를 2C 다시 플러스 1, D를 2D 다시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는 음이 아닌 정수를 대입하면 양의 홀수가 나온다라는 것. 따라서 이제 식에다 대입하면 2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 플러스 4는 얼마이다? 20. 그러므로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는 16이 돼서 2로 나누니까 8. 모든 문자가 음화정이 되었기 때문에 4H8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여기 값은 뭐라고 쓸 수 있지? 11C8 즉 11C 3으로 고쳐져서 11, 19 3 곱하기 2 3, 3, 9 2로 나누니까 5 따라서 55 곱하기 3 얼마이다? 165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양의 홀수라는 조건이 나와져 있으면 이와 같이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걸 반드시 암기할 수 있도록 해. 반드시 암기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양의 홀수를 연습을 했으니까 양의 짝수인 경우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양의 짝수인 경우 네 번째 A, B, C, D가 모두 양의 짝수인 해의 개수를 구하도록 하라 그랬어. 그럼 양의 짝수가 나오려면 도대체 어떻게 문자를 치환할까? A를 2A 다시 플러스 2B를
똑같은 방법으로 C도 똑같은 방법으로 D도 똑같은 방법으로 써서 이렇게 써주면 A-, B-, C-, D-는 음이 아닌 정수 0부터 대입하면 양의 짝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양의 짝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따라서 이제 이 A-, B-, C-, D-, 8이니까 더하기 8이 20이다. 그럼 A-, B-, C-, D-는 얼마이다? 6이라고 읽어져서 모든 문자가 음화장 됐으니까 4H 6 이렇게. 그럼 9C 6, 9C 3이 되어서 9, 8, 7을 3 곱하기 2로 나누니까 3, 3은 9, 2로 나누니까 4. 그래서 12 곱하기 7 해서 84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고, 자,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A가 1보다 크거나 B는 2보다 크거나 C도 2보다 크거나 여기 컴마 D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의 해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 해의 개수를 구하라. 지금 노트 정리 잘하고 있죠? 자, 그러면 A를 뭐라고 나냐면 여기 일자를 보고 A 다시 플러스 1로, 여기 E자를 보고 B는 B 다시 플러스 2로, C를 C 다시 플러스 2로, D를 D 다시 플러스 3으로 이렇게 치환한다는 거. 그러면 모든 문자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는 뭐가 된다? 0부터 대입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들이 나올 수 있다. 음화장이다. 그래서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는 얼마가 되냐면 총 8 음화장이 되었으니까 4H8값이라고 써줄 수 있지. 얼마였지? 원래 문제가 뭐였었지? 20이었지. 20이었는데 여기 잘못 썼어요. 잠깐. 플러스 자 여기서 아이고 플러스 8이고 는 얼마이다? 20. 그러면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는 얼마이다? 12. 모든 문자가 음화장이 되었으니까 4H 12. 그래서 얼마가 된다? 15C 12여서 15C 3으로 바꿔서 15 곱하기 14 곱하기 13. 그걸 3 곱하기 2로 나눈다. 나누니까 3으로 나눠서 5 나오고 여기 나눠서 7 나오지. 그래서 35 곱하기 13. 자, 계산해서 455인 방법이 나왔다라고 쓸 수 있겠네. 자, 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다시 한번 짚으면 양의 짝수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치환한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특정한 구간은 범위를 만족하는 자연수가 나오도록 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치환한다는 이 사실을 꼭 잘 암기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자, 유제 문제를 한번 적어 볼까? 자, 유제 문제. x-y-z가 25를 만족하는 양의 홀수인 해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 자, 한번 생각해 줘봐. 어떻게 될까? 또 하나 문제. 자, 이번에는 자연수 n에 대하여 x 더하기로 할까? y 더하기 z가 n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인 해의 개수가 얼마일 때? 91일 때 n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자, 첫 번째 경우도 한번 먼저 생각해보자. 양의 홀수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양의 홀수에라는 말이 나와져 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x를 2x 플러스 1로, y를 2y 플러스 1로, z를 2z 플러스 1로 이렇게. 그러면 2하고 x y z
하고 플러스 3값이 25여야 하니까 따라서 x-, y-, z-는 얼마이다?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지. 11 나오지. 11 이렇게 읽어진다. 그러면 모든 문자는 음화정이 되었으니까 음화정 한번 딱 짚어서 써주고 3H 11 14니까 13C 11 따라서 13C 2 그러므로 13을 2로 나누니까 여기 6 나와서 몇 가지 방법이다? 78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문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n을 만족시키는 해의 개수가 91가지였다. 라고 되어져 있어. 그러면 그대로 음화정이니까 3hn 값 이렇게. 그게 91이 한데. 자, 얘는 두수 n하고 3을 더해서 빼기 1하고 cn으로 고쳐지고 n 플러스 2cn인데 n 플러스 2c2로 고칠 수 있지. 그러면 n 플러스 2부터 내림으로 2번 곱하고 2로 나눈다. 그것이 91이다. 그러면 n 플러스 2 값에다가 n 플러스 1 값이 91 곱하기 2이다. 이렇게. 그러면 연속한 두 자연수 곱으로 나타내야 하니까 91을 먼저 소인수분해 한번 나눠볼까? 7로 나눌 수 있다. 7 곱하기 얼마이다? 7은 7, 3, 21 곱하기 2. 얘는 14 곱하기 자연스럽게 이렇게 써주고 그랬더니 얘 큰수, 얘 작은수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얘는 얼마이다? 12에서 이렇게 해서 짜맞추기식 형태로 풀 수 있다라는 것. 해서 지금 두 문제를 복습 차원에서 한번 풀어봤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또 자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예. 자 무기명 투표로 노트에 정리해야 돼. 무기명 투표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자 예제 6명의 유권자가 세 후보 A, B, C에 대하여 이거에 대하여 무기명으로 한 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할 때 투표하는 방법의 수. 단 기권은 없대. 기권 또는 무효표는 없다라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풀이 과정을 또 쓸 것인가? 6명의 유권자를 갖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A에다 몰표 줄 수 있지. 이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 다 B에다 몰표 줄 수 있지. 다 C에다 몰표 줄 수 있지. 이렇게. 또는 A하고 A 3표, 4표 줄까? 그 다음에 B 2표. 또는 B 이렇게 하고 A를 이렇게 찍었어. 찍은 사람은 달라지지만 쭉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런데 무기명 투표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A가 4표, B가 2표가 되어서 투표 결과는 같아. 투표 결과가 같다. 그래서 같은 경우로 세한다. 따라서 중복은 허락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순서를 바꿀 수가 없다. 순서 의미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무기명 투표는 중복 조합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중복을 최대한 몇 번까지? 6번까지 세 후보자에 대해서 여기가 후보를 의미하고 여기 후보자 수 뒤에는 유권자 수 이렇게 해서 얘는
9니까 8시 6으로 바뀌고 8시 2로 바뀌어서 얼마가 되냐면 8 곱하기 7을 2로 나누니까 28가지 방법이 나오더라.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기명 투표로 할 때는 중복 조합을 이용하고 기명 투표로 할 때는 중복 순열을 이용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무기명 투표를 한다라고 할 때, 무기명 투표로 한다고 할 때는 중복 조합을 이용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게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를 봤더니만, 자,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봤더니, 자, 이제 생각 넓히기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생각 넓히기의 문제를 봤더니, 회원이 10명인 동아리에서 A, B, C 세 곳 중 한 곳으로 수련회를 가기로 할 거래. 그런데 투표용지에 각각 가고 싶은 곳을 무기명으로 투표하기로 하였대. 기권 또는 무효표는 없다라고 이 문장 들어가 있고, 그 다음 1번 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각 회원이 10명인 회원이 한 곳에만 기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도록 하라 그랬어. 10사람 모두 A로만 다 몰표 줄 수 있지. 모두 B로만 몰표 줄 수 있지. C로만 몰표 줄 수 있지. 그래서 중복은 허락된다고 말할 수 있고, 순서를 바꿔서 놔도 투표 결과는 무기명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경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무기명일 때 뭘 이용하라고 했지?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중복을 최대한 몇 표, 아까 A라는 곳으로 다 10표 나올 수 있지. 중복 10번까지. 그 다음에 수련회 갈 장소 3가지. 3H 10. 그렇게 해서 얘가 얼마이냐면 13이니까 12, C 10. 12C 2로 고칠 수 있지. 12 곱하기 11. 2로 나누니까 얼마이다? 66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보자. 각 회원이 두 곳에 기표할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해보도록 하라. 그래서 두 곳에다 기표를 할 수가 있대. 자, 회원이 10사람 있는데 두 곳에 기표를 한다.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라. 그랬어.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이제 또 따져보도록 합시다. 두 곳. 자, 한 사람당 두 곳에 기표를 할 수가 있대.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이제 풀이 과정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두 곳에 기표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자, 두 곳이 A와 B를 정해서 기표를 할 수도 있고, A와 C를 정해서 기표할 수도 있고, 또는 B, C라는 장소를 정해서 기표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얘를 간단한 문자 P로서, 얘를 간단한 문자 Q로서, 얘를 간단한 문자 R로 표시하도록 해. R로 표시하도록 해. 자, 그래서 10사람,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쭉 해서 10번 학생까지 있어. 이 사람들이 다 P라는 세트에 투표할 수도 있어. 다 Q라는 세트에 투표할 수도 있어. 또 모두 R이라는 세트에 투표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뭘 할 수 있다? 중복은 하락되지. 또 P가 2표 나오고 P 세트에 2표 나오고 나머지 8개가 다 Q 세트가 나온다고 할 수도 있어. 설사 얘가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P, 여기가 이제 Q가 되어야겠지. 여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Q 해가지고 얘를 6개를 썼어. 이렇게. 그럼 이 두 개 합해서 총 8개가 나오잖아. 순서가 바꿔서 나오더라도 이건 무기명 투표로 한다고 때문에 결과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 결과가 같다. 그래서 더 이상 써보지 않을게. 그래서 중복은 허락하고 몇 번까지? 10번까지 허락하고 세 세트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서 얘는 또 어떻게 된다? 3H C값이 되어서 아까 계산한 값이지? 66가지 방법이 또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 방법도 있다. 또 솔루션. 내가 두 곳에 기표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두 곳의 지역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푸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10명이 두 곳에 기표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기표하지
안을 한 곳을 택하는 경우와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네. 이렇게. 그러면 한 곳이니까 얘도 그러면서 무기명이 되어서 자, H값 쓰고 여기다 10 쓰고 3값 이렇게. 그럼 얘도 똑같이 66까지가 되더라. 자, 두 번째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거 알아두도록 하고, 그래서 활동 1하고 활동 2의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라 그랬어. 똑같이 66가지로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한 곳에 기표하는 방법이나 각 회원들이 두 곳에 기표하는 방법이 똑같다라는 걸 이와 같이 알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도록 하시면서, 일단 교과서의 내용은 이것으로는 다 맞춰지긴 했어요.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유제 4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자, 이것도 잘 노트에 정리해야 돼. 노트에 정리. 7명의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한다. 단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기명 투표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자, 두 번째 무기명 투표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자, 여러분 빨리 생각해봐. 자, 기명투표 뭘 이용하라고 그랬지? 기명투표는 중복, 순열 이용하라고 했지. 자, 중복, 순이니까 파이자 써야지. 파이자 쓰고 중복을 최대한 몇 번까지? 7번까지 4개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4의 7승이고 2의 몇 승이다? 2의 14승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자, 무기명 투표이다 라고 되면, 자, 여러분 빨리 생각, 뭔 말이지? 중복조합 이고, 자, 따라서 얘는 4H 얼마? 7 이렇게. 자, 계산 한번 해보자. 11이지? 10C 7, 10C 3. 그래서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뭘로 나눠야 한다? 3 곱하기 2로. 그러면 3, 3, 9, 2로 나니까 얼마? 4. 그래서 120까지가 나온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조금 내용을 첨가를 해가지고 이제 한번 풀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이제 중단원 마무리에 기본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쭉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유인물과 그 다음에 올림포스 책을 풀어보면서 기초 개념을 더 탄탄히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도록 하세요. 오늘 이와 같이 수업 듣느라고 정말 애썼고, 시간 관리를 오늘 하루도 잘하는 우리 모두 중앙여고 학생이 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